앞서 일부에서 얘기 나눴습니다만 이번 730 재보선 새누리당 11석, 새정치연합 4석 당선으로 끝이 났습니다. 새누리당의 승리입니다. 네, 과연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이번 결과를 분석하고 계시는 양당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사무부총장 김세연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당의 압승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결과로는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유권자들 이번에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손을 들어주셨다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의 야당의 퇴행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고 봅니다. 즉 광주 강산을이나 서울 동작을의 공천에 있어서 밀실 공천 또는 개파간 나눠먹기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런 낙하산 공천이 이루어졌고요. 여기 대해서 이후에 선거 과정에서는 결과지상주의에 빠져서 정당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이런 묻지마 단일화, 야권 야합의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6.4 지방선거에서 시작된 상현식 공천을 이번 730 재보선 공천에서는 더욱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지역 참일꾼들이 이 당원과 주민이 선출해 주시는 그런 후보 선출 과정을 거쳐서 선거에 임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정쟁의 늪으로 모든 것을 끌고 들어가려는 야당의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신 것이다. 저희는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 그리고 자기 혁신을 하겠다. 경제 살리기 올인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누차 말씀드린 결과 이런 진정성의 차이를 유권자들께서 그 결과를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새누리당이 잘해서기보다는 그 야권이 못해서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뭐 절대적으로 잘했다기보다는 더욱더 겸허하게 민심에서 벗어날 때 정당이 어떠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반면교사로 삼고 저희가 더욱더 치열하게 저희 자기혁신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당의 승리에 있어서 그 휴가 절정기 젊은 층의 참여가 저조했던 낮은 투표율, 그러니까 32.9%로 나타났던 저전 투표율의 영향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전의 재보선에 비해서는 그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요. 그래서 그런 평균적으로 33%였죠. 네. 그래서 이 휴가철임을 고려할 때는 낮은 투표율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더욱더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 새누리당에 보내시는 이런 기대를 앞으로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석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구에서의 승리가 제일 의미가 있었다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순천 곡성에서 중선거구 당시에 85년도 제12대 총선에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후에 거의 30년 만에 이런 이변을 가져온 이정현 후보의 당선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조경태 의원이 상선을 하고 있지만 호남에서도 이제 새누리당의 지역구 의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치권의 한 50년에 걸친 이 해묵은 지역구도가 이제는 드디어 극복이 되어가는 그런 첫걸음을 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 전남의 특히 순천 시민과 곡성 국민들께서 하나의 정치 혁명을 이루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민주를 더 잘 받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그쪽 호남에서는 그 인물에 그 사람의 표를 준 것이지 당에게 표를 준 건 아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상대적으로 저희 당에 대한 지지세가 낮은 이 선거 환경이기 때문에
당보다는 인물을 보고 더 투표를 해주신 것으로 봅니다만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 정당 때문에 안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당선이 안 되었겠지만 새누리당의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의 단계는 지금 넘어선 그런 반증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결과인 건 사실이고요. 자, 이제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다음 총선은 2016년에 있기 때문에 이 선거 후에 이제 그 세월에 관련된 새누리당의 태도가 그 미온적으로 변할 것이다. 또 게다가 11석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국민적 시선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관해서 예. TF 그리고 이 정책위의장 간의 오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그동안에 이견이 좁혀진 상태에 있고 예. 지금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 만큼 이전의 협상 내용들에 대한 서로의 신뢰를 잘 지켜가면서 원만하게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기존의 입장을 저희가 견지하면서 이 유족들의 이런 아픔을 잘 치유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는 미온적이지 않을 것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는 문제, 뭐 이런 문제라든지 어떤 김기춘 실장과 유종복 전 장관 등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양보가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협상이 이루어진 틀이 있기 때문에 법인 내에서 이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증인 채택 문제는 김기춘 실장의 경우에는 기관 증인으로 이미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특위의 큰 운영 원칙상 초기부터 기관 증인과 중복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증인 채택을 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좀 논외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김세연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전략홍보본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재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안녕하시냐고 인사드리겠습니다만은 결과가 그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안녕하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의원회관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앞서 그 김세연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공천 파동 악재였던 걸까요?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고 걱정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희들이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고 또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730 재보궐선거의 지형도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었습니다. 특히 투표율이 32.9% 남짓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70%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고 또 저희들이 부족하고 모자란 탓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대 혁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길이 국민 여러분에게 사죄하고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의 그 죄송함을 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730 재보선 지역에 새정치연합에 불리했다 이런 지적이 하셨는데 사실 그 세월호 참사에서 보였던 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장관이라든지 어떤 총리 인선 과정에서의 인사정책 실패 등 야당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환경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그 새누리당 정부의 무책임, 무능, 또 국민하고 소통하지 않은 불통, 그리고 또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하는 정말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인사 참패 등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재보궐선거인 경우는 지지층들의 투표가 승리의 관건인데 저희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투표장에 가도록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 6석 플러스 알파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4석을 얻었습니다. 많은 지역의 패배가 가슴 아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아픈 지역 어딜까요? 우리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남 순천 곡성 지역입니다. 저희로서는 실로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경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대 혁신과 변화를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일대 혁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시종일관 세월호 심판론에만 집중하면서 어떠한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새누리당 정부의 관점이나 또 새누리당 정부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의 대책은 실로 상식 바뀌었거든요. 저는 상식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새누리당에게 표를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보다 국민적 신뢰를 얻으면서 국민들에게 확실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과 뜻을 함께하는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한 그러니까 지도부에는 책임론이 거론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벌써부터 이제 두 대표가 사퇴할 것 같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사퇴 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도부 사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총의와 그리고 또 두 분의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김한길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두 분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바로 세우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진지한 고민과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 전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께 직접 들으신 말씀은 없는 거고요. 네, 지금 직접 저에게 하신 말씀은 없으셨고요. 아마 두 분도 좀 굉장히 이 충격적인 이 결과에 대해서 아마 면밀하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아마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선거 과정에서 항상 단일화 문제가 항상 이슈였는데요. 단일화 항상 상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짧게 좀 전해 주실까요? 야권은 이제 분열해서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야권의 뜻을 모으고 힘을 함께 하는데도 결국은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울 동작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나경원 후보가 승리하긴 했지만 1% 남짓의 차이였습니다.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였다라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무리해 주시고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의원이었습니다.